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테슬라가 신고가를 넘어서 아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1220달러를 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에 대한 성장성과 그리고 가능성을 예전부터 아주 높게 봤었고, 지속적으로 영상도 찍어 드렸었습니다. 이제 분석한 영상도 보여드리면, 진짜. 테슬라 하나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 이상의 영상을 분석해드렸어요. 이것도 최근 영상이고 그 전 영상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전 영상은 지금의 구독자분들에게 너무나도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정보라던가 혹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 것 같아서 여기에 실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전 영상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분석을 해드렸고 저 역시나 굉장히 깊이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반드시 관심권에 두어야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테슬라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로 역시 자율주행과 그리고 전기차로 들을 수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시장에 대한 장악도 어느 정도는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유의미한 것이 이 테슬라가 지금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테슬라 코리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렇게 전기차, 자동차 위주의 이런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그러니까 모든 전략을 공급한다는 그런 야심찬 이제 꿈을 가지고 있고, 이 태양광으로서 그것을 이룬다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제 멤버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제가 공개적으로도 윤기 실리콘 자재라는 그런 기업을 분석을 해드린 기억이 있지만 이 테슬라가 이 태양광 산업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전기차를 넘어서서 이제 태양광까지 더 넘어서서는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테슬라의 야심찬 포부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이 뛰고 설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가지 이슈가 좀 있었죠. 이 웨이모와 테슬라의 그런 비교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반격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 웨이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기술력 1등이죠. 특히 완전 자율주행을 지향하고 있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부분 자율주행으로 시작해서 이 데이터를 쌓아 나감으로써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적이 있었고 이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완전 자율주행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 자율주행을 이루겠다라는 그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아예 이 두 기업의 방향성 자체가 같아 보이지만 같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 이 테슬라의 레벨 2, 그리고 레벨 2.5로 향하는 그런 개발 방법이 발전 방향이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져 가고 있고요. 특히 2분기에 인도량이 9만 대를 넘어섰죠. 다른 자동차 업체는 뭐 30%, 20% 이상씩 판매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는 사상 최고가, 사상 신고가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9만 대라는 수치가 물론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는 큰 대수는 아니지만 이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테슬라는 공급 부족이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팩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브랜드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테슬라의 반대, 그러니까 테슬라를 숏을 쳐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이 자율주행 기술력에 대한 의문점이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상 이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가 아직도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타겟점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이 테슬라의 데이터가 하루가 멀다 하고 크게 쌓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이 자율주행 쪽에서도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을 넘어서 이 에너지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추가 매수라던가 혹은 쭉 이제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가 이제 염두도 내지 못하는 이 AI를 통해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회사가 바로 테슬라이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공급 부족에 시달릴 이제 테슬라를 생각해 보니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주가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특히 이 테슬라의 자회사는 아니지만 결국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스페이스 X의 이제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 5G에 대한 통신을 테슬라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고지로 선점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을 가장 먼저 상용화시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가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 된 지금은 결국 이러한 부분을 하나 둘씩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시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성공과 더 나아가서 에너지 패권에 대한 장악력을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야망이 하나 둘씩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전기차로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5G, 에너지 패권, 그리고 나중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던가 혹은 땅에서 고속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지하 이동 운반 시스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런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0번 이상의 분석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20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미래라는 것이죠. 따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율주행 분야에서 AI를 통해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또한 유일하게 오토파일럿을 상용화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인도량이 예상치를 완전히 상회했다는 부분도 결국 공급 부족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결국 이 9만 대 기준으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이 9만 대 기준을 봤을 때 1년에는 36만 대 정도의 이런 생산량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만 나중에 봤을 때는 결국 100만 대, 그리고 200만 대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본다면 지금의 주가의 가치 혹은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착각과 그 200만 대라는 그런 수치를 곱했을 때에는 지금의 시가총액이 상당 부분은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특히 배터리 기술, 이 배터리가 내재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기술 개발로 인해서 이 애플과는 다른 행보로서 애플이 거의 모든 부품을 이제 ODM 방식으로 생산한다고 하면 테슬라는 거의 모든 부품, 특히나 이 핵심 기술 같은 경우는 테슬라로부터 내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격 경쟁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가격을 조금만 올리더라도 그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점은 다른 자동차 회사가 100만 대 혹은 50만 대 파는 것에 비해서 테슬라가 50만 대, 100만 대를 팔 때의 그런 영업이익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율주행 쪽에서는 아예 경쟁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36만 대를 넘어서 앞으로 100만 대, 200만 대까지 차가 팔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 10년 전에 애플이 지금의 테슬라라고 봤을 때에는 지금의 250조 원이라는 이런 주가, 자동차 업체, 그러니까 모터 업종 중에서 시가총액 1위라는 이러한 브랜드력이 충분히 설명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테슬라를 안 좋게 봤던 애널리스트라던가 혹은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의 입장을 선회시키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자율주행을 넘어서 에너지 패권까지 가는, 지금까지 저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에너지 패권, 특히 태양광을 위시한 에너지 패권에 대한 그런 장악력을 지금부터는 또 볼 때가 됐다. 이제 자율주행을 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충분히 이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전 영상이죠. 이제 에너지 패권 전쟁 승자는 테슬라, 이 영상을 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테슬라는 여전히 인도량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완전히 풀어버렸고요. 특히 이러한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라든가 매출 증가를 통해서 더 많은 자금이 쏠리는 것과 동시에 S&P 500 지수에 편입될 거라는 것이 거의 기정 확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점차 더 많은 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10번 이상의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200%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결국 참고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테슬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세상을 여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주가에 대한 과대 상승과 혹은 이 테슬라를 여전히 안 좋게 보는 그런 한 축,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혹은 엔비디아 같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혹은 반도체 회사들이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히 테슬라의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혹은 테슬라의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단기 악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항상 보시면서 이제 투자에 영위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에 대한 직접적인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슬라와 자율주행 그리고 에너지 패권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